자, 네. 도현님,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도현님이 이런 귀신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저번에 못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하고 이야기 한번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소개라고 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뭐, 어떻게 보고 있는 그런 거 말씀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저는 뭐, 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 왔고요. 그리고 현재는 뭐 일반 회사원이고, 제가 실질적으로 뭐 귀신을 본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는데, 거의. 근데 그런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직감적으로 주변에 일들이 벌어진다거나, 뭐, 저희 어머니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조금 강하시거나, 혹은 가위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3천만 원 눌린 것 같은데, 네, 3,000번의 이제 주인공이시죠. 네. 가위를 눌릴 때마다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벌써 뭐 제가 중학교 때 눌렀으니까 벌써 뭐 10년이 넘은 그런 일들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그때 생각을 하면 그때의 감정들을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 강렬했던 가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가이들이 3,000번 중에서 대부분의 80% 이상은 그냥 이제 그 가이만 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이 벌어지진 않았는데, 그거 외에 좀 심하게 눌리거나 연속적으로 가이가 눌렸던 것 중에서는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거나 혹은 현실 세계랑 약간 이어지는 그런 가이 같은 것도 몇 번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제가 첫 번째 얘기 드릴 거는 3천만 눌리면서 딱 정확하게 3번만 유체 이탈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겪었던 유체 이탈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유체 이탈. 요즘 유체 이탈 썰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유체 이탈에 또 뭐라 해야 될까? 한번 겪으시면 되게 그게 기분이 묘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한번 들려주시죠. 네. 네. 일단은 제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돌비님 방송을 자주 듣는데요. 웃긴 게, 이게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었을 적에 뭐 귀신을 봤다 뭐 하면 제 입장에서 진짜 귀신을 봤구나라고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 혹은 뭐 이게 뻥일 수도 있겠다, 혹은 이게 뻥튀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사실. 네네. 왜냐면 제가 그 뜻은 뭐냐면, 제가 막 평상시 때 귀신을 본다거나 혹은 그 귀신을 100% 믿는다거나 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귀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걸 믿는 순간 저는 더 무섭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가위에 눌린 것도 내가 귀신을 봤다기보다는 그냥 내 몸은 자고 있는데 정신만 잠에서 깼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안 무서워서 최대한 평상시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유지하려고 해요, 사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또 돌비님 그 방송을 들으면요, 제가 겪었던 것들이랑 상충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거는 사실 그런 존재가 없으면 그런 존재가 없으면 같은 경험 못 하죠. 그렇죠. 그랬고, 그럴 때마다 약간 무섭긴 한데, 좀 이제는 맨날 겪는 그런 것들이라서 뭐 익숙해서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유체 이탈을 했던 거는 제가 미국에 있을 적에, 미국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좀 가위를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한국에서도 중학교 때부터 가위 걸렸었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눌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하루에도 많이 걸리면 5번 정도 걸리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렇게 뭐 루시드 드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알죠. 이렇게 잠자기 전에 뭐 내가 어떠한 거를 생각을 하거나 혹은 꿈을 내가 꿈이란 걸 인지를 해서 그 꿈을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저도 그 루시드 드림이란 거를 수십 번 해봤거든요. 되게 재밌고, 꿈속에서 내가 꿈이란 걸 인지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갖고 약간 뭐 루시드 꿈을 꾸는 법 뭐 그런 것들에 한때 빠져갖고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그날 밤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때는 원래 가위 걸리는 걸 싫어하는데, 루시드 드림 비슷하게 이제 그런 꿈을 꾸려면 약간 가위가 걸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좀 있었거든요. 일부러 좀
이렇게 어떤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렇게 뭐 클래식을 듣는다거나, 네.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잠을 들었죠. 잠을 들었는데, 눈을 뜨는데, 몸이 되게 가벼워지면서, 제가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우주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우주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면서 제 몸이 조금씩 뭔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예. 근데 그러다가 제가 머리에 쿵 하고 이제 부딪혔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천장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천장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미국의 천장은 한국에 그냥 이렇게 벽지를 바른 게 아니라 돌 같은 거를 거기에다가 막 넣어서 그냥 페인트칠을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머리에 부딪히면 그 돌이 이렇게 울퉁불퉁해고 머리가 이렇게 딱 닿으면 아프거든요. 근데 약간 그러한 느낌이 들고 그 돌 구조도 다 그 눈으로 확인을 했고 거기에 이렇게 검은 색깔 이렇게 뭐 점 같은 게 이렇게 붙여져 있던 것도 제가 제 육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 당시에요. 예.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뭐지 이게 하면서 왜냐면 처음 겪는 거니까 너무 무서워서요. 그러다가 이게 몸을 이렇게 약간 우주 공간처럼 되게 웃긴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뒤로 쓱 하니까 제가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아니 나는 지금 위에 있는데 제 모습이 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다른 데서 유체 이탈을 했다고 하면 그 실질적으로 제가 뭐 하늘에 위에 있던 게 영혼이라고 친다면 만약에 영혼만 내가 느낄 수 있고 나의 그 몸은 전혀 그 느낌이 없다고 다들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그 나의 그 육체도 어느 정도 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그 동시에 그 예.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상태에서 아 이게 유체 이탈인가 하면서 유체 이탈 걸렸을 적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생각을 하면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뭐 루치드 드림을 그 당시에 뭐 껐을 때라서 그 가고 싶은 거를 뭐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루치드 드림이요. 그래서 그 유체 이탈을 했을 때도 뭔가 어디론가 한번 가보고 싶어서 네. 일단은 기억나는 게 아빠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의 생각을 했어요. 예. 아버지의 생각을 하니까 그 천장에 검은 색깔 동그라미가 생기면서 그 속에서 제가 몸속에 확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빨려 들어가는데 그 빨려가는 그 동안에 검은 손들이 저를 막 붙잡으려고 했었어요. 오. 저는 진짜 빠른 속도로 막 가는데 검은 손들이 저를 제 발과 제 팔다리 막 잡으려고 했는데 뭐 잡히진 않았고 예. 제가 어느 순간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니까 그러니까 천장 위에 저는 계속 붕붕 떠 있고요. 네. 근데 거기가 어디지 보니까 처음 보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네. 처음 보는 공간인데 저희 아버지가 책상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어디지 보니까 거기에 저희 아버지가 그 백화점에서 근무하셨는데 점장님이셨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거기에 그 이름하고 그 직급이 써져 있잖아요. 책상 위에. 그렇죠. 네. 거기에 점장 한다면 저희 아버지 성함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럼 여기가 혹시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인가라고 생각을 들었죠. 네. 근데 그렇게 제가 내가 그럼 지금 아버지를 지금 보고 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예. 근데 저의 뭐 영혼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제 육체 있잖아요. 네. 그 육체도 다 이렇게 오감을 다 느끼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제 방이 삐 열리더니 한 6살, 7살 정도 되는 백인 꼬마 여자애가 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인 꼬마애는 저랑 같이 살고 있었던 그런 애가 아닌 거죠. 없었어요. 그런 애들은. 근데 끼익 열리더니 백인 여자애가 제 방에 딱 들어오더니 침대 마치 계속 한 바퀴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근데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저의 그 육체는 그 꼬마아이가 나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를 느끼고 있고, 또 이제 나의 뭐 육체, 뭐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아버지 그 회사에서 아버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아버지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지 한 다음에 조금 가까이서 보니까요. 아버지가 뿌렸던 그 향수 냄새, 그러니까 그 폴로 스포츠 그 되게 유명한 냄새잖아요. 다들 아는 예. 냄새. 향수. 그 냄새가 싹 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어디에다가 막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 당시 나이가 고등학생이었고 기안서라는 뜻을 몰랐어요. 예. 저는 그걸 회사 다니면서 기안서 올린다 그거를 그때 알았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기안서라는 자체를 한 번도 살면서 들어본 적 없거든요. 기안서라는 네. 걸. 근데 저희 아버지가 기안서라고 써져 있는 곳에 저희 아버지가 거기다 사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결제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예. 저는 그걸 딱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시 이제 미국에서 제 방에서 그 백인 여자애가 동동 돌다가 갑자기 제 머리맡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 여자애가 제 목을 손으로 쓱 만지면서 저를 조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랬고 제가 가위가 걸려도 솔직히 이렇게 실질적인 육체적인 그런 그 압박이나 그 어떠한 이게 그 느낌 드는 게 이렇게 썩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로 이게 가위에 걸렸지만서도 정말로 사람이 이 누르는 그 느낌을 그대로 느끼더라고요. 이 목 쪽을 눌렀을 적에 목을 누르니까 숨이 막히면서 약간 목에 이렇게 기침 나는 느낌까지 다 그 당시에 느꼈거든요. 예. 네. 제가 평상시 때 사람들한테 뭐 목 졸려본 적도 없어 그 느낌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사실. 예. 근데 그러면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다시 돌아가야겠다. 안 되겠다. 왜냐면 이게 막 루시드 드림이나 가위 걸렸을 적에 영원히 이렇게 뭐 유체 이탈을 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제 시간에 못 들어간다면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봤었거든요. 예. 그랬고 나 돌아갈래. 안 되겠어. 돌아갈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왔던 그 검은색 블랙홀 같이 생긴 곳을 다시 돌아가서 다시 미국으로 다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이. 그러다가 다시 제 방에 딱 들어왔어요. 미국에. 근데 제가 딱 들어왔을 쪽에는 저는 천장 위에서 붕붕 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침대밭에서 그 꼬마 여자아이가 제 목을 조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당시. 예. 그래서 그 밑으로 막 내려가서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주 같은 무공간? 그 무중력 상황에서 제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표현을 하자고 하면 물속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되게 천천히 이렇게 막 손발짓을 해야지만 겨우겨우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 있잖아요. 예. 그 상태로 손발짓을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내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한 번도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뭐 동물들이 태어나면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바로 어미젖을 빠는 것처럼 저도 그냥 본능적으로 제 몸속에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백인 여자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예. 근데 그 여자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제법인데? 라는 말을 하고 예. 저는 잠에서 딱 가위가 딱 풀려났어요. 영어로요?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예. 영어로 했는지 한국말로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웃겼던 건 뭐냐면요. 예. 그건 제가 진짜 어릴 때 겪었던 건데요. 제가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할 때 뭐 가위에 걸렸다, 귀신한테 귀신이 뭐 봤다. 그런데 귀신이 웃으면서 마지막에 뭐 제법인데? 라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한창 있었었어요. 예.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거 아마 사람들 다 아실 텐데. 이렇게 뭐 가위에 걸렸다가 풀려나는데 뭐 여자 귀신이 제법인데? 이렇게 하면서 뭐 가위나 뭐 그런 데 풀려났다. 그런 예, 것들이 무서운 맞아요. 이야기가.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떠들기 10년 전에 겪은 거야. 그 이야기를. 와. 그래서 이거는 무서운 느낌보다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느낌이었어. 무서운 느낌. 그러니까 무섭긴 했었지만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거는 좀 귀신이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로 굉장히
신기한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뭐 루시드 드림이나 혹은 유체이타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려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갖고. 그게 저번에도 한번 네. 루시드 드림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거 이야기 자체가 유체 이탈을 하면 죽은 거잖아요. 그 육체가.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몰려오는 잡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몸을 들어가려고. 네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그때?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제 친구가 병원에서 그 자동차 사고가 나갖고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니까 죽진 않고 다행히도 이제 회복을 했고 깨어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그 친구도 그 중환자실에 있을 적에 유치타를 한번 한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그 눈 감고 이렇게 호흡기 같은 거 끼고 있는 거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그때 그냥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게 하도 오래전에서 잘 기억은 못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눈 감고 호흡기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고, 자기는 일어서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자기가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깨어났거나 어떻게 들어간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 못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약간 뭐 비슷한 거겠죠, 그것도. 예. 예. 여러분들 절대로 예. 그게 자이든 타이든 예. 말씀하세요. 그게 자이든 타이든 예. 그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건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제가 한번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던 거고, 제 친구는 타이로,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정말 반쯤 죽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네. 그럴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절대 루시드 드림을 따라해서도 안 되고 뭔가 그 일부러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뭐 중학교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친구들이 몇 명에서 이렇게 목 조르고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그런 놀이도 있었잖아요. 예, 저도 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뭐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그것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네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유체 이탈을 했던 경험이었고, 두 번째 이야기는 네. 어떤 걸까요? 두 번째 거는 저는 좀,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귀신을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제가 만약에, 제가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사연들을 들으면 실질적으로 귀신 본 사연들이 꽤 많잖아요. 저는 그러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철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다행히도 귀신을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고, 이제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보거나, 좀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이번 거는, 표현을 하자면, 정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 빙의가 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하고, 끝난 다음에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시작할게요. 제가 그 당시 나이가 20살에서 21살 때쯤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원래는 미국에 가자마자 백인집에서 고등학교 당시에는 하숙을 했었고요. 이제 20살이 되고 대학교를 다닐 적에는 한국 집에서 홈스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그냥 거기서 하숙을 했었죠. 네. 예. 하숙을 했었는데 한국 집에서 하숙을 했었는데 그 가족은 관계가 아저씨, 그리고 아저씨의 와이프, 그리고 딸 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딸 3명이 나이대가 첫째가 9살, 둘째가 8살, 셋째 막내가 7살이었어요. 예. 기억이 100% 잘 나진 않아서 뭐 한두 살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네. 막내가 7살이었나 6살이었나 8살이었나 다 기억은 안 나거든요. 7살로 제 머릿속에는 가장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제 방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딸들은 좀 큰 방에서 셋이서 같이 잠을 자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딸들의 바로 옆방에서 지냈었고요. 예. 그리고 집 2층 집이었어요. 2층 집. 2층 집이었는데 2층 집에 저는 제 방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1인방, 그리고 제 옆방에는 그 꼬마애들 3명이 잠자는 큰 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화장실이 있었고, 그 옆에 그 아저씨, 그리고 아저씨 와이프, 이 2명이서 그 안방이 있었거든요. 네. 예, 저는 그렇게 하숙을 했었는데요. 이게 되게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 자체가. 그 아저씨는 은퇴한 그 퇴역 군인이셔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하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좀 1층에도 다른 하숙생들을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엔 없었고 저만 이렇게 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남자고, 그리고 그 아저씨의 이제 자녀분들은 다 딸이니까 그 옆방 좀 쓰는 게 좀 그렇잖아요, 사실. 그쵸. 네. 사실 제가 싫었어요. 왜냐면 이게 뭔가 너무 불편하고 샤워하고 나서도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근데 네. 뭐 저랑 한번 만나고 제가 되게 생긴 게 나쁘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되게 선하게 생겼거든요. 잘생겼다는 거죠? 제 카톡으로 보시면 제 얼굴 보이잖아. 그 착하게 생겼잖아. 그냥 뭐 나쁘게 생기지 공개해도 않았잖아요. 돼요? 그 팬들 많이 늘어날 텐데. 안 돼.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랬고 이제 그냥 뭐 써라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그 집안에서 저를 굉장히 이렇게 막 아껴줬었어요. 그 진짜로 그냥 하숙생이라 생각 안 하고 저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을 해주고 되게 잘 챙겨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제가 이제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에요. 예민한 게 뭐냐면 평상시의 성격은 굉장히 유유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성격인데, 예. 예민하기 때문에 잠자리에서도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잠을 확 깨고 그런 성격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잠자고 있는데 뭐 귀신이 잡아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눈 뜨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인기척이 느껴지면 바로 그냥 막 눈 뜨고 잠을 깨어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잠자고 있었는데 분위기 싸한 느낌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뭐 귀신을 느낀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좀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위기 싸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주변을 보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거나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언가가 어떠한 것들이 벌어져요. 뭐 좋은 거든 뭐든 간에 그냥 어떠한 해프닝이. 예. 네. 근데 잠자고 있는데 처음인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고 분위기가 상한 느낌이 처음인 거죠, 살면서.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카톡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쌍꺼풀이 없고 눈이 이렇게 큰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학생 때 잠을 자지 않더라도 막 선생님들이 뭐 잠자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고, 옛날에는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이제 눈이 조금 커졌는데 잠자지 말라고. 예. 근데 이제 인기척이 느껴졌고 그거 있잖아요. 눈을 감고 있지만 조금 뜨는 거 있잖아요. 완전 실눈이요.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잠자는 표정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실눈으로 진짜 조그맣게 뜨는데 전 다 보이거든요. 그게. 네. 근데 인기척이 있었고 눈을 아주 살짝 조금 떴어요. 근데 그 막내딸 있죠, 7살짜리. 예. 그 친구가 한 2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제 문을 열면 침대가 한 2m 그 앞에 있거든요. 1.5m 이 정도? 근데 문 앞에 그 막내딸이 서 있는 거예요. 예. 뭐지? 그리고 근데 서 있는데 불을 다 끈 상황이었는데, 이제 미국은 창문들이 좀 커요. 창문이 크고 스탠드, 그거 뭐라고 하죠? 이렇게 돌리면 불빛 이렇게 막는 거를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그거 뭐죠? 스탠드가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블라인드?
블라인드. 네네. 예. 갑자기 단어가 안 나는데요. 예. 블라인드가 있는데, 그 블라인드를 해놔도 밖에 불빛이 있으면 100% 차단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살짝, 그 살짝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살짝 보이는 흐릿한 곳으로 그 막내딸의 표정이 보이는데, 저를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 무섭기는 한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지? 그 밤에 자고 있는데. 그쵸. 예.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그냥 잠자는 척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10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계속 그대로 있으면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내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면 몸은 움직이고 싶은데 잘 이게 몸이 안 움직일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쉽게 잘 이게 행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갑자기 그 여자 막 그 꼬마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저한테 갑자기 걸어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몸이 막 이게 안 움직이는데 막 온 힘을 다했고 번쩍 일어나갖고 뭐야!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그 꼬마아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입술에다가 대고 쉿 하는 거 있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예, 쉿 하면서 헤헤헤 걸렸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 보이더라고요. 뭐 그 친구는 영어를 썼겠죠? 아니요, 그 친구는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 한국말에 그 집안에서는 한국말을 하라고 시켜서 영어하고 한국말 둘 다 엄청 잘했던 친구였어요. 아, 근데 한국말로? 걸렸네, 한국말로 이러면서? 했어요. 예, 근데 그게 막 뭔가 되게 재밌는 놀이를 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이에는 맞지 않는 행동과 나이에 맞지 않는 말투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한 20, 30대가 말하는 말투였어요. 평상시 때는 굉장히 애기 같고 막 오빠 이런 애였는데 이상하게 그러한 상황이 종종 벌어질 때마다 말투나 행동들이 굉장히 어른스럽더라고요. 예. 근데 문을 잠그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문을 안 잠가놨어요. 그러니까 문을 그 방에 문을 잠그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하고 그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저씨하고 그 와이프 분이 제 방에 그 문을 못 잠그게 일부러 만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 방 자체에 애초에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 방에다가 그 일부러 글쎄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딸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무슨 일이 대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거를 그렇게 그 문을 못 잠그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올 때부터요. 그래서 이걸 잠글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제가. 예. 이제 그 상태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가위가 걸렸어요. 제가 가위가 자주 걸리니까요. 근데 가위가 걸리는데 제가 그 유체 이탈을 했던 것처럼 그 문이 또 쓱 하면서 열리는데 그 여자아이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기 전에였어요. 다시 걸렸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래전에 이래갖고 제가 기억이 한데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는데 그 침대 밑에서 좀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쓱쓱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뭐지? 그래갖고 계속 이렇게 침대를 긁는 소리였어요. 이렇게 이런 소리. 뻑뻑뻑. 근데 그게 엄청 큰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가해서 한다기보다도 소리가 되게 얇은 소리였어요. 되게 힘이 안 들어간 소리. 쓱쓱쓱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여자아이가 내 방에서 날 쳐다보고 있었던 거를 겪은 다음이라서 등장불 같은 걸 조그만 걸 하나 샀거든요. 그래갖고 잠잘 쪽에 등장불에 있어서 방을 어느 정도 환하게는 아니지만 그 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등장불 하나 샀는데 그런 소리가 나왔고 뭐지 하면서 침대
침대에서 누운 상태에서 머리만 침대 밑으로 확 내렸거든요, 제가.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예. 침대 밑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막내딸이. 예. 그러면서 헤헤헤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웃는 목소리가 평상시 때 그 꼬마아이가 막, 아, 오빠! 이렇게 약간 어린애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되게 불편한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그 7살짜리 아이에서 날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한 20, 30대 여자가 나오는 이런 목소리로 저한테 웃으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고 방 밖에 나와서 그러니까 소리는 안 지르고 깜짝 놀랐고 문을 열고 내가 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꼬마애가 막내딸이 침대밭에서 나와서 무표정으로 쑥 지나간 다음에 지방 가서 자더라고요. 왜 그러네요, 걔는?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제가 가위에 걸린 상태였어요. 근데 그 가위에 걸린 상태였는데 그 여자아이가 문이 낑 열리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가위가 걸릴 때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감상으로는 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눈 뜨고 보면 시간이 막 30분 지났을 때도 막 여러 번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체감상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저를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 얘기를 했고요. 뭐라고 했냐면 깜짝 놀란 게 그 막내딸이 평상시에는 욕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욕도 모르는 애죠. 근데 귓속말로 넌 남자라서 좋겠다 이 개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뭐야 이랬겠네 진짜. 그 여자애는 그러니까 욕 자체를 아직 모르는 나이대예요. 그래서 욕을 아예 안 했어요. 영어로도 이렇게 뭐 fucking fuck 이런 것도 안 썼어요. 집안에서 엄하게 아버지가 기르셨고. 그때 나한테 넌 남자라서 좋겠다 이 개새끼야 이러는 건데 그 개새끼야라고 할 때 그 억양 자체가 꼬마의 억양이 아니라 진짜 굵직한 말도 있잖아요. 20, 30대들이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저를 쳐다보는데 이 눈알이 거꾸로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흰자만 보이는 상태예요. 동공 거의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거의 흰자로만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그랬고 너무 무서워서 가위가 걸린 상태에서 막 온몸을 막 흔들어서 일어났거든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가위에 풀려나는 방법을 좀 터득해서 어느 정도 이제 쉽게 가위는 풀려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가위 걸리면 못 풀려났거든요. 막 진짜 막 발악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발악을 해서 딱 깨어났어요. 근데 가위가 걸리면 가위에 걸릴 때 보이던 것이 딱 풀리면 다 안 보이게 되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딱 깼는데 그 여자아이가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와. 근데 눈이 뒤집혀 있진 않았고 그냥 저를 일어서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나 너무 무서워서 그 이야기를 제가 내 아저씨하고 그 와이프한테 해야 될까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면 저를 아들처럼 챙겨주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죠. 이게 뭔가 나한테 엄청난 선의를 베푸는데 그런 막내딸이 그런 걸 했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느낌이 뭔가. 그래서 진짜 나한테 아직까지 물리적으로 강한 게 없으니까 일단은 내가 참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막 무서운 이야기나 뭐 영화 같은 데에서 귀신을 보고 나서도 뭐 그거를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꾹꾹 참고 어두운 곳을 왜 지나가지 생각하면서 답답하다 생각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쉽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뭐 귀신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사실. 사람인데. 그쵸.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집을 나간 사연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약간 거기서 더 이상 못 버티고. 그게 뭐였냐면 그런 일이 있고 한 달 동안은 별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가 한 오후 점심시간 좀 지났을 때였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을 데리고 코스트코에 간 상황이었고요. 네. 저랑 그리고 아주머니 그리고 막내딸 이렇게 3명이서 그 집안에서 남아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2층에 제 방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아주머니랑 막내딸은 뭐 어디 있는지 잘 몰랐는데, 그 어머님, 그 아주머니는 부엌에 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어머니가 소리를 쫙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너무 커갖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나무로 만들었고 소리가 지르면 다 울려서 더 크게 들리거든요. 쫙 소리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제가 1층으로 뛰어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그 옆구리에 피범벅이 되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뭉쳐잡고 있는 거예요. 피범벅이 됐어요. 아주머니가요. 그랬고 보니까 옆에 그 막내딸이 부엌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와, 소름 돋는다. 와. 예. 그랬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아마가 아니라 영어로 얘기했어요.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영어인데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해주세요.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해주세요. Why you kill me? Why you kill m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죽였냐? 왜 나를 죽였냐? 왜 나를 죽였냐? 그 엄마한테 자기 엄마한테 왜 나를 죽였냐? 왜 나를 죽였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사정없이 하는데 욕은 또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막 엄마한테 막 얘 향년에 죽이려나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7살짜리 아이가 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는 옆구리를 움켜쥐고 피를 흘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게 솔직하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겪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예. 저도 그거를 보고 어왕이 벙벙한 상태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꼬마 아이가 나를 확 쳐다보더니 갑자기 그 칼을 들고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랐고 제가 그 마루 쪽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1층이 있으면 이제 부엌이 있고 부엌에서 조금만 걸으면 이제 마루가 있거든요. 그랬고 TV가 있고 소파가 있고 그 소파 있는 데를 제가 도망갔어요. 네. 도망가면서 소파를 이제 기준으로 그 아이와 이렇게 서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쫓아오면 소파 반대쪽을 돌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죠. 예. 그러다가 이대로 있다가는 아주머니로 돌아가실 것 같고 나도 칼에 찔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꼬마 아이니까 내가 제압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꼬마 아이지만 키가 조그만데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막으면서 한 번은 찔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처에 못 가겠더라고요. 예. 그랬고 제가 그 소파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그 아이한테 막 던졌어요. 막 달려오면서. 그랬고 근데도 이제 맞지 않다가 보니까 그 아저씨가 야구를 좋아했고 야구공이 몇 개 있었거든요. 딱딱한 거. 완전 딱딱한 거 진짜요. 진짜 야구공이요. 제가 그거를 집은 상태에서 그 소파를 돌다가 그 아이가 나한테 달려올 적에 그 야구공을 그 아이한테 머리에다가 세게 던지는 그 상황에서도 막상 세게 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니까. 어느 정도 힘을 가해서 그 아이 머리 쪽에 던졌어요. 그 아이에다가 던지고 그 아이가 그거를 맞아서 있는 상태에서 저는 밝았다가 그 아이 팔을 온 힘을 다하고 팍 쳤어요. 그러니까 그 칼이 이제 그 팔에서 칼이 떨어지게 됐죠. 그 상태에서 제가 칼을 빼안아서 높은 데다가 올려놓고 높은 데라고 하면 소파 옆에 컴퓨터 책상이 있었는데 컴퓨터 책상 위에 책꽂이 같은 데 있었고 거기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그 꼬마 아이를 이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너무 어리고 여자니까 이렇게 못 때리겠더라고요. 이거를. 그랬고 그 아이가 팔을 때렸고 넘어진 상태라서 저는 다시 아주머니 달려가고 아주머니 그 수건 가지고 아주머니 옆구리를 피로 이렇게 지혈하고 이렇게 압박을 지혈한 상태에서
지혈한 상태에서 이제 그 911에다가 전화를 하려고 119인가 911인가? 911이겠죠? 한국어 미국이니까. 예, 911로 전화를 하려고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선 네. 그러니까 그 핸드폰도 그 당시엔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면 마루에서 소파에 근처에 있는 데 갖고 전화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 컴퓨터 책상이 있는 데 가고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지혈을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다시 소파에 있는 데로 가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그 컴퓨터 책상에 위에 올라가서 그 칼을 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제가 그 아이를 그때는 이제 제 온 힘을 다했고 그 아이를 잡아다가 그 왼쪽 팔, 오른쪽 팔을 제 한 손, 제가 왼손잡이라서 왼손에 힘이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예. 그 아이를 그 진짜 완력으로 왼손, 오른손을 한 손으로 확 잡아버렸어요.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걸었고 신고를 했죠. 와. 그렇게 잡았을 때도 막 난리치나요, 막? 노라고? 진짜 발악을 하는데 막 으악 소리 막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평상시 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미친 사람들이 힘이 진짜 엄청 세다고.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 잡는데 나중 가서 제 이 엄지손가락 기준으로 네 번째 손가락을 제가 그 인대가 좀 나가갖고 제가 거기에다가 그걸 했어요. 뭐냐? 그거 있잖아요. 기부스? 네, 갑자기 기부스 생각나네. 갑자기 기부스를 했어요. 예. 저도 말하면서 지금 그 감정이 격주되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기부스를 할 정도로 진짜 온이 힘이 엄청 나더라고요. 꼬마아이가. 그 어디서 힘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전화를 해서 왔는데 경찰도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잡고 이제 경찰이 전초를 들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경찰이 저를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아, 당연히 애가 이러진 못할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당연히 제가 그렇죠. 그 상황에서 아주머니가 피를 맞고 넘어져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상황에서 그 꼬마아이랑 저랑 있으면 제가 제일 유력한 법인이지 그 아이는 아닐 거잖아 사실. 예. 그래서 제가 수갑을 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경찰서까지 가고 이런저런 전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머니도 자기가 이 아이한테 맞은 게 아니라 자기 딸한테 칼이 찔렸다라고 여러 가지 다 후에 풀려났어요. 그 다음에 뭐 아주머니는 생명에 지장은 전혀 없었고요. 다행이네. 그리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나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 이제 저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다고 다른 곳으로 하숙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꼬마 아이가 나한테 사실 있었던 일이 다 해줬거든요. 나한테. 네. 제가 일어난 일 있잖아. 날 쳐다보고 있었다. 막 나를 보고서 웃었다. 넌 남자라서 좋겠다 새끼야.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아주머니를 보고 왜 날 죽였어 왜 그런 말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그 3명 다 자식들이 임신을 했는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궁합이 좋아서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한 건가 봐요. 예. 근데 이제 직업은 군인이고 군인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까 이제 좀 그랬던 거죠. 근데 넷째를 임신을 했는데 그러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낙태 수술을 한 거예요. 예. 네, 그 낙태 수술을 한 시점으로부터 그 막내딸이 제가 오기 전부터도 계속 이상한 행동을 계속 했다 하더라고요. 예. 네, 이상한 행동이라고 하면 그 부부가 둘이 잠자고 있는데 그 딸이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면서 왜 날 죽였어? 혹은 뭐 욕은 안 하는데 뭐 너 때문이야?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거 전혀 뭐 들어본 적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숙을 할 때 다른 데 가겠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걸 아예 안 믿으니까 네. 아버지한테는 그냥 그렇다 얘기하고 저희 어머니한테만 살짝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말로는 이제 낙태 수술을 해서 나온 그 꼬마 아이가 아마 빙의가 된 거 아닐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빙인데요, 이건? 예,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되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 그러니까, 빙의된 거 실제로 보시니까 네, 뭘 느끼셨어요? 확실하게 빙의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그 옆에만 가도 그 온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그 공기의 느낌이 달라요. 그쵸. 예. 눈빛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행동이 대부분은 제가 이거 말고도 빙의된 사람들을 주변에서 몇 명 본 적 있었거든요. 예. 근데 확실하게 행동이 좀 느릿느릿하고 멍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와, 근데 그래서 애가 그렇게 빙의됐다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또 처음 듣네요. 그것도 그 사고가 일어나고. 예. 그랬고 예. 그게 제가 미국에 온 지 별로 안 됐을 때 겪었던 건데, 제가 미국에서 10년 정도 있을 때, 그러니까 한국 귀국하기 전에 그 집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안부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예. 그랬고 제가 아이들은 잘 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첫째, 둘째는 잘 지내고 있고, 근데 그 아저씨하고 그 아주머니가 딸들에 대해서 제가 안부를 물으니까 약간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첫째 딸이 저랑 되게 친했어요. 예. 근데 그 첫째 딸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갖고, 근데 많이 컸으니까 그 친구도. 네. 예. 안부를 전해보니까 그 셋째 딸이 정신병원 입원했다 하더라고요. 결국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네.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순간에 바뀐 거죠. 그때 이후로. 그 아주머니가 낙태를 한 이후부터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 전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냥 굉장히 밝은 아이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참을 들어보니까 미국에도 그런 영매사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 영매사한테 가볼 생각은 안 하셨나 보네요. 네, 오히려 한국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지,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영매사를 찾는 거는 약간 영화 같은 곳에서만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다 기독교잖아요.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미국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거나 뭐 성경을 더 읽고 그러지, 막 영매사를 찾아가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사실. 그렇구나. 네. 그렇다고 엑소시즘을 받기도 힘들고, 그죠? 예, 맞아요. 영화 같다, 이거 이야기가. 영화 같네. 영화 같네? 진짜, 네. 와. 진짜 이야기가, 그게 진짜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도현님께서 겪으셨다면, 이게 꼬마 애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게. 칼 들고 있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일들이 다른 그런, 이제 많이 게스트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대부분, 실질적으로 귀신을 본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연들이. 근데 저는 직감적적으로, 그러니까 가위에 걸려서 보거나 아니면 빙의된 거나 그런 것들을 봤지, 귀신을 제가 제 눈으로 본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만 겪었어요, 저는. 예, 근데 가위 눌려서 보는 것도 귀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저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뭐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이제 자야겠는데, 제가 다음번에 가위에 걸렸을 적에 귀신 봤던 이야기들은 뭐 하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몇 개 제가 간략하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도현님.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도현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